이 영상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음성 이미지 일부는 인공지능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즘 금이랑 은 시장 정말 정신없죠? 오늘 그 복잡한 흐름을 제가 알기 쉽게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장의 핵심 숫자부터 보시죠. KB은행 기준으로 24K 금값이요. 어제 하루 만에 그램당 무려 1,200원 넘게 꽝충 뛰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세죠. 그래,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오늘 금값이 어땠는지, 그리고 은 시세랑 시장 전체 분위기는 어떤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 원인을 파고들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 투자자들은 뭘 해야 할지 전략까지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오늘 금 가격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은행이냐, 아니면 동네 금은방이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먼저 은행 가격부터 한번 보실까요? KB은행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기준가, 살 때, 팔 때 가격 전부 다 어제 내렸던 걸 만회하려는 듯이 똑같이 0.52%가 올랐어요. 딱 맞춰서요. 이거 회복 신호인가 싶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시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은행 가격은 분명히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금 한 돈 살 때 가는 금은방 가격은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떨어졌어요. 살 때는 0.84%나 내렸고 팔 때도 0.34% 하락했죠. 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은행이랑 금은방이랑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국제금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 동네 금은방까지는 채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일종의 온도차가 발생한 거죠. 자, 금 시장에서 이런 가격 불일치가 보였잖아요. 근데 은 시장으로 넘어가면요. 이건 뭐 거의 드라마 수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조 아닌가요? 은행에서 고시하는 은 가격은 뭐 0.34% 살짝 내린 수준이에요. 그런데 소매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는 가격은 무려 2.16%나 폭락했습니다. 와, 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괴리로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국제 금값은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바로 0.64% 반등이 있고요. 국제 은값은 무려 2%나 급등하면서 강한 힘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국내 시장은 어때요? KRX 금시장은 겨우 0.15% 반등했고 우리가 본 소매 금값은 아예 하락했죠. 국제 시장은 막 날아가고 있는데 국내 소매 시장은 아직 땅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제은값은 저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국내 소매 가격은 아직 바닥에 있잖아요. 이 가격 차이, 이 시차가 어쩌면 실물 은을 사려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손, 대체 누가 시장의 가격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건지 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금값을 움직인 게 대체 뭘까요? 답은 크게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 멀리 글로벌 시장,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여기 우리나라 안에서요. 첫 번째는 글로벌 요인입니다. 요즘 중동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다는 소식 들려오죠. 이렇게 세상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 바로 금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다 최근 강세를 보이던 미국 달러 힘이 살짝 빠지고 채권금이 오르는 것도 주춤하니까 금한테는 여러모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 국내 요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환율 보면 한숨 나오시죠?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달러로 표시되는 금의 원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불안한 투자자들이 안 되겠다, 안전한 금이나 달러로 가자 하면서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자,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그럼 내일 시장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길,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건 예언이나 예측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그냥 지금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이럴 수도 있겠다 하고 미리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일종의 생각의 틀을 잡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국제금값이 온스당 5,200달러를 확실하게 뚫고 그 위에서 자리를 잡는 그림이죠.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조정을 좀 더 깊게 받는 거죠. 국제금값이 5,150달러 아래로 뚝 떨어지고 원화도 강세로 돌아서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 지금처럼 좁은 박스권에 갇혀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눈치만 보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횡보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투자자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더라면 뉴스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말 기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반면에 나는 길게 보고 묵묵지 모아가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장기 투자자분들은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가격 하락을 싸게 살 기회가 왔구나 하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하면요, 이런 식의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든든한 금을 한 80% 정도로 중심에 딱 잡아주고요. 나머지 20%는 변동성은 좀 크지만 그만큼 한번 터지면 크게 갈 수 있는 은에 투자하는 거죠.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제 막 금 투자를 시작하려는 초보예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입니다. 금 ETF, 골드뱅킹, KRX 금 시장이 뭔지 차근차근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엔 아주 적은 돈으로 테스트 삼아 한번 사보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직접 피부로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국제 시세는 날아올랐지만 국내 소매 시세는 아직 땅에 발이 묶여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리스크와 원화 약세라는 두 개의 힘이 시장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단절 현상이 나타났다. 네, 이 한 문장이 오늘 시장에 묻은 걸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지금은 가만히 숨죽이고 기다려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일까요? 아마 오늘 이 숫자를 지켜본 모든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에 이 질문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숫자 1,500.8원.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숫자죠.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최고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총 5단계로 나눠서 아주 명쾌하게 짚어볼 겁니다. 첫째, 환율이 왜 이렇게 날뛰었는지. 둘째, 오늘의 환율을 만든 구체적인 이유 3가지. 그리고 셋째,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 3가지를 보고요. 넷째,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전략을 짜보고 마지막으로 핵심 결론까지 쭉 따라오시죠.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환율 롤러코스터 대체 왜? 지금 우리가 딱 서 있는 지점이 어딘지, 그리고 이 격동의 시간을 어떻게 거쳐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0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정말 시장에 충격을 줬었잖아요. 지금은 일단 1,460원대 중후반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보다는 원화 가치가 아주 살짝 더 떨어진 수준이긴 한데 일단 그 미친 듯한 급등세는 멈췄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죠. 아직 좀 살얼음판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그럼 이 혼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갔어요. 오늘의 환율을 뒤흔든 핵심적인 이유, 딱 3가지로 정리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환율은요, 딱 3가지 힘이 부딪힌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힘으론 어쩔 수 없는 강력한 외부 요인. 두 번째는 정말 갑자기 터진 지정학적 쇼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맞서서
우리 내부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력은 뭐니 해도 강력한 달러 그 자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이 딱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미국 금리가 높다? 이건 곧 달러만 들고 있어도 이자 수익이 쏠쏠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1%대, 달러 인덱스도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러니 전 세계 돈이 당연히 달러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중동에서 갑자기 긴장감이 확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미친 듯이 쏠렸죠. 그 여파로 코스피는 폭락하고 원화 가치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1500.8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공포가 환율을 하늘로 밀어 올린 거예요. 다행히 오늘은 좀 긴장이 풀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국내 요인, 즉 우리의 반격입니다. 정부가 1100조 원대 안정 패키지라는 이건 정말 강력한 카드거든요. 이 신호를 시장에 딱 보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1500원 위는 좀 심했다. 이건 과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인식이 쫙 퍼지니까 너도 나도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이른바 숏 커버링 물량이 터져나오면서 환율의 고삐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작용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환율이 이렇게 흔들렸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이걸 봐야죠. 특히 곧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가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텐데요.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요,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중동 긴장도 풀리고 미국 고용지표도 좀 시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가 힘을 받으면서 1450원 선까지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긴장이 다시 터지고 고용지표는 너무 좋게 나온 거죠? 이러면 원화는 다시 힘을 잃고 1,500원 고지를 재탈환하러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면요, 그럼 1,450원에서 1,480원이라는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시나리오까지 다 봤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이 각각의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단기 트레이더, 장기 투자자, 그리고 진짜 달러가 꼭 필요한 분들, 각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원화가 강세로 가서 1,450원 선까지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만약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1,470원 위에서는 달러를 파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학자금이나 이민자금처럼 달러가 꼭 필요하신 분들, 바로 이때 기회입니다. 1,450원 근처에서 일자로 매수하는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고요. 반대로 수출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더 내려가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1,450원 아래로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환해지 비율을 늘려두는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황이 안 좋아져서 원화가 다시 약세로 1,500원을 향해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레이더라면 1,48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달러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1,500원 근처에서는 정부 개입도 그렇고 저항이 심하니까 욕심내지 말고 이익을 실현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패닉 바잉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1,480원에서 한 번, 1,500원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나눠 사는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꼭 관리하셔야 해요. 또 원화 자산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달러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환율이 1,450원에서 1,480원 사이 이 박스권에 갇혀서 지지부진할 때 단기 트레이더라면 간단하죠. 이 박스권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쪽인 1,480원 근처에서 팔고 아래쪽인 1,450원 근처에서 사는 거죠. 다만 레버리지는 낮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반면에 장기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이런 단기적인 소음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답입니다.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환전할 금액을 서너 번에 걸쳐서 기계적으로 나눠서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쫙 모아서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이 뭔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1,500원 이 숫자만 보면 정말 무섭고 공포스럽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1,500원 위는 구조적으로 과열 구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 툭 치고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 위에서 오래 버티기는 정말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모든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 만약 내가 단기 트레이더라면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사고 파는 플레이를 해야 하고요. 달러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나 긴 호흡으로 가는 장기 투자자라면 언제가 저점일까? 타이밍 맞추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원칙을 세워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이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원칙과 규율의 영역인 거죠. 오늘 이렇게 쭉 훑어보니 어떠신가요? 이제 여러분은 1,500원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그냥 막연한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자, 이 1,500원이라는 숫자,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공포의 숫자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신호로 보이시나요? 그 답은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 안에 달려 있습니다.